코인위클리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상장한 코인들의 동향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 두 가지 코인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코인 소개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코인은 아비트럼이라는 코인인데요. 굉장히 좀 이따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지만 굉장히 요즘 어떤 큰 이슈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 많이 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이 아비트럼 코인, 코빗에 굉장히 또 오랜만에 코빗이 상장을 했죠. 코빗에 상장을 했는데 이 문제는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빗썸에서 BTC 마켓에 크립토 GPT라는 코인을 또 상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 GPT라고 한다면 요즘 들어서 굉장히 큰 어떤 관심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챗 GPT 사용해 보셨나요? 네, 많이 비뉴스에서도 많이 다뤘었죠. 예, 직접 사용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제가 직접 하진 않고 지인이 사용하는 거 저도 옆에서 봤는데 꽤 이제 대답을 객관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립토 GPT도 AI에 관련된 코인이거든요. 좀 이따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 코빗에 상장된 아비트럼 그리고 빗썸에 상장된 크립토 GPT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빗의 경우는 꽤 오랜 기간 공백을 깨고 이번에 상장을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코빗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 닥사 회원사 중 5개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코팍스 이 5개 거래소 중에 사실상 계속적인 상장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은 업비트와 빗썸 정도였다라고 또 꼽히고 있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오랜만에 코빗이 또 상장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특히 상장이 전혀 없다가 이번 달에 갑자기 아비트럼을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상장을 두고도 좀 여러 가지 말이 많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또 좀 이따가 살펴보긴 하겠지만 뭐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물 들어올 때 노를 좀 젓는 것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곧 저희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급락을 한번 하기도 했었고 대표적인 이더리움 레이어 2 프로젝트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일단은 그 뭐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아비트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아비트럼이라는 코인은 이더리움의 느린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레이어 2 솔루션입니다. 이 프로토콜 자체가 굉장히 또 적은 비용으로 코인이 오고 가는 어떤 트랜잭션이라든지 스마트 컨트랙트, EVM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도 이 이더리움 체인 자체에 이 이더리움 메인넷의 보안성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또 제공하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팀인 오프체인 랩스는 옵티미스틱 롤업 그리고 애니트러스트 기술을 적용한 아비트럼 1과 아비트럼 노바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또 개선해서 여기서 또 나오죠. 웹3 D앱을 또 지원하려고 하는 코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비트럼이라는 코인이 굉장히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도 최근 들어서 익숙해지는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신뢰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신뢰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최근에 또 위믹스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위믹스라는 코인이 닥사에서 상장 폐지를 처음에 단행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종합해보면 신뢰성의 문제였거든요. 아비트럼도 같은 문제를 좀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버넌스 제안을 했었고요. 이게 통칭 AIP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비트럼 재단이 AIP1을 통해서 7억 5천만 개의 아비트럼 코인을 온체인 프로세스 없이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발표를 했었어요.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어떤 아비트럼이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은요. 7억 5천만 개의 아비트럼 총 공급량인 100만 개의 약 7.5%입니다. 굉장히 큰 숫자예요. 네. 7억 5천만 개를 특별 보조금 명목으로 재단에 자신들 어떤 재단에 할당을 하고 이를 온체인 프로세스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냐면요. 우리가 7억 5천만 개 우리 재단에 우리가 쓸 수 있게 할당을 할게. 근데 온체인 프로세스가 없다라는 건 네. 반대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회계 정보를 우리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쓰는 것인지 너희들이 추적을 할 수 없게 뭐 하겠다라는 것처럼 또 네. 이해를 할 수 있는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은 네. 내용이거든요. 신뢰도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도대체 왜 7.5%에 해당하는 7억 5천만 개의 아비트럼을 온체인 프로세스 없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걸 어디에다가 쓰려고 하는 것이냐, 누가 도대체 이 자금을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점에서 관리의 투명성 문제를 또 지적을 하고 나선 겁니다. 네. 여기에서 만약에 서로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뭐 계획을 철회를 하든 아니면 투명성을 제고를 하겠다라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면 모르겠는데 아비트럼 재단이 AIP1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5천만 개의 아비트럼을 할당하고 이 중에 1,000만 개를 현금화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떠오르게 된 거죠. 애초에 이럴 거면 거버넌스 제한을 왜 했냐? 그리고 네. 아비트럼을 일반 사용자들 혹은 투자자들이 신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정말 이 일련의 프로세스들을 살펴보았을 때 아비트럼 재단이 한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코인을 현금화를 하겠다. 현금화해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 누가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투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네. 공급량이 갑자기 확 풀어졌다라는 거죠. 네. 일단은 7억 5천만 개가 7.5%였다라고 한다면 네. 이 1,000만 개 이번에 현금화했다는 1,000만 개가 0.1%인 겁니다. 0.1%라고 한다면 전체 공급량 중에 1000분의 1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이걸 밝히지도 않고 마음대로 현금화를 했다라는 것은 내가 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코인이 나중에 폭락을 할 수도 있겠다. 1,000만 개, 1,000만 개, 1000분의 1도 현금화를 했는데 네. 뭐 나중에 2천만 개, 10만 개, 뭐 1억 개 이건 현금화 못 하겠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측이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아비트럼이 최근 휩싸였던 거버넌스 논란 짚어주셨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또 다른 코인입니다. 빗썸에 상장된 크립토 GPT. 가장 큰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빗썸에서 비트마켓, BTC 마켓에 상장한 이 크립토 GPT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AI to Earn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까지 뭐 Move to Earn 혹은 Play to Earn 이런 식으로 네. P2E, M2E 이런 걸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A2E가 나온 겁니다. 네. 이런 A2E 프로젝트로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사용자들이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게임이라든지 교육, 피트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해서 사용자가 글로벌 데이터 마켓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네. 좀 특징적인 것은 이 코인은 아직 ERC20 계열로 발행이 된 코인이고 네. 굉장히 또 오랜만에 나왔죠. 세이셸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또 참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메타버스라든지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뭐 크립토 GPT 롤업 레이어 2 메인넷 베타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2023년 3분기에 있거든요. 네. 이때 와서 그 메인넷 베타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게 뭐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자면 네. 토큰이 있고요. 음. 메인넷 하기 전에 테스트넷 단계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단계가 테스트넷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말 4분기에 메인넷 베타 릴리즈가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비트럼과 크립토 GPT에 대한 설명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두 코인 상장 직후의 거래 양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코빗의 아비트럼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상장을 4월 13일에 네. 했네요. 13일에 하고 최고가 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형적인 어떤 상장 네. 상장빔, 상장 그러네요. 퓨레침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사실 지금 보시면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균형을 그렇게 크게 이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의미 있는 어떤 매수 호가가 나타나기까지에는 1,800원까지 또 내려가게 돼 있고요. 반대로 팔고자 하는 매도 호가에 쌓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냐면요. 초기에 5,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이때 구매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산 금액에서 조금이라도 덜 손해를 보고 팔고자 하는 것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 금액대, 지금 금액대에서 구매를 한 사람들이 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번 또 5,000원까지 올라가겠지. 그럼 나는 뭐 4,750원, 4,000원 이때 팔아야겠다. 그렇게 해도 2배 수익이 또 나오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특히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다른 거래소들에서도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네. 잠깐적으로 여기에 유동성이라든지 거래량이 좀 동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코빗도 이 아비트럼을 상장을 이번에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겠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코인의 상장은 거래소의 재량입니다. 네. 상장이나 상장 폐지 재량이긴 하지만 뭐 앞으로도 이 코빗이 원활하게 또 상장을 하고 거래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좀 납득이 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준다면 코빗도 어쨌든 우리나라 1세대 거래소이지 네네. 않습니까?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크립토 GPT 거래 양상 함께 살펴볼게요. 예, 크립토 GPT 한번 같이 보시면 걱정했던 것보다는 사실 이 차트 네. 방어가 굉장히 또 잘 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속 한 번씩 쏘아 올리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예, 이게 보면 아비트럼과는 차트 양상이 확실히 달라 보입니다. 예, 오히려 상장한 이후에 가격이 좀 상승해서 이 부분을 좀 지켜나가고 있는 가격대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때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이게 정말로 어떤 이슈가 있어서 상승을 한 내역인지 아니면 단순히 매수세가 몰려서 사람들이 패닉셀과 또 반대말이 패닉바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용어도 예. 있죠.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따져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지금은 비트마켓이지 않습니까? 네. 비트마켓은 상대적으로 워너마켓보다 이 어떤 뭐 거래량이라든지 사람들의 수요 혹은 유동성이 좀 적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것도 거래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크립토 GPT 거래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매수 매도창 보시기에 어떤가요? 일단은 그 매수나 매도가 크게 많이 채워져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 98.7원 100원이라고 치고 여기에 깔려 있는 게 뭐 한 호가에 2만 개 정도 깔려 네. 있다라고 친다면 뭐 한 200만 원 정도면 한 호가를 움직일 수 있는 반대로 100원에 또 만 개. 그러니까 한 수백만 원, 수천만 원만 있으면 네. 비트마켓에서는 가격이 좀 네. 폭넓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굉장히 겁니다.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상승분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물론 이 빗썸이라는 거래소는 상장한 코인들의 어떤 거래 양상을 굉장히 좀 면밀하게 지켜보고 네. 관리를 잘하는 거래소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혹시 재단이나 어떤 세력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좀 나타내는 두 번 상승했으니까 다음번엔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차트 분석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일부러 그려낸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 불식시키는 건 거래소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사실 봤을 때 유동성이 공급이 사실 원활하게 원만히 돼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상장을 상장이 아니라 이 거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더 지켜보고 네.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당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변동성 폭이 굉장히 크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런 코인들은 거래할 때 어떤 걸 또 살펴봐야 되냐? 네. 이 비트마켓에서 거래할 때 그 베이스가 되는 화폐가 비트코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비트마켓에서 거래를 했을 때 나가게 되는 어떤 수수료로서의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이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저렴하게 샀을 때 94원에 샀다가 101원에 기적적으로 팔았다 한다라고 해도 그 어떤 시세 차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 한 번에 내가 주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이 깔려 있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를 가지고 이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수수료가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네. 사안이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서 거래소 이용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립토 GPT 거래 양상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유통량이 굉장히 부족한 만큼 변동폭이 클 수 있고 또 이 점이 투자자분들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보다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코인 간의 단점에 대해서도 정확히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각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신뢰도의 문제가 앞으로 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굉장히 좀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이 굉장히 좀 현명하게 어떤 뭐 대응을 하고 투자자 혹은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달래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1,000만 개를 그냥 발행을 해서 현금화를 발행한 게 아니라 이 1,000만 개를 그냥 현금화를 했다라는 건 큰 문제죠. 네. 이게 앞으로 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해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루나 사태를 떠올리는 여론이 형성이 된다라고 네. 한다면 분명히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굉장히 이 리스크에 대한 네. 우려가 아비트럼의 단점 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크립토 GPT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표방하고 있는 바 자체는 AI를 통해서 또 A2E, AI to On을 또 표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일상생활에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수익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게임이라든지 교육, 피트니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왜 이게 AI가 들어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챗 GPT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다 하면서 굉장히 좀 놀라는 부분도 많죠. 뭐 챗 GPT, 미드저니 이런 것처럼 AI를 기반으로 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뭐 속속들이 또 출시가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네. 아직은 그 안정성에 대해서 100%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네. 질문과 영 상관이 없는 답변을 해버린다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종종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의 어떤 안정성을 얼마나 증명을 해내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자에게 얼마나 더 설득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직은 좀 단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아비트럼과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 이슈 그리고 크립토 GPT 같은 경우는 AI 안정성을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키워드로 보시고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인위클리는 상장을 준비하는 재단과 투자자의 코인 평가 의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인위클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